제가 수다를 떨 건데요. 주제는 뭐냐면 직업이고 번역 혹은 번역가입니다. 직업으로서의 번역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직업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뭐예요? 자아실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는 일, 혹은 뭐 의무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뭉뚱그려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되게 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업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밥벌이, 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밥벌이를 할 수가 없으면 직업이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소설을 쓰고 싶고 소설을 쓰고 있고 책도 많이 냈는데 저는 소설을 가지고 밥을 벌어 먹고 살지 못합니다. 책을 내면 이제 그 초판이 다 소화가 되는 그 이른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초판인데, 그게 다 소화가 된다고 해도 들어오는 인세가 1, 200, 2, 300 하도 안 받아가지고, 최근에 못 받아가지고 그 감도 잃어버렸는데, 그 정도니까 그 책 한 권을 내는데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 2년, 2, 3년이 걸린다 생각하면 어 달도 아니고 연애 소득이 2, 300이면 그거는 밥벌이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소설을 쓰지만 또 소설가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소설가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직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의를 하는 거인데요. 그 형식이 중요한데, 대학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전임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강사의 지위가 뭐예요?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그 대학 교원이라고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강사가 아니고 그냥 강사인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돈을 받는 거는 시급이에요. 근데 그 시급이 엄청 올라서 지금 서울대 시간당 급여가 제가 까먹었는데 7만 몇천 원? 아무튼 그래서 한 달 체감, 제가 강좌 하나를 하면 한 달 체감 100만 원 안팎의 돈이 들어와요. 안팎이라 함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어서. 근데 이제 두 개 정도는 해야지 200 안팎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생활비에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100만 원 너무 적으니까 한 200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강좌를 맡는 학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는 특히나 지금 연식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강의를 두 개 받는 일이 잘 없고, 또 한동안은 국문과에서 강의가 들어와서 두 개가 되긴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하나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이거를 소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학자인데요. 이게 이제 뭐야, 신선노름인 거지. 이게 신선노름. 앉아가지고 책 읽고, 예, 글 쓰고 하는 건데, 논문 쓰죠. 제가 1년에 뭐 한두 편, 많이 쓸 땐 3편까지 쓰는데, 그건 보통 이제 전년도가 밀려서 발표가 그렇게 되는 거고, 평균 한 2편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진짜로 있죠. 제가 써서 제가 심사료 내고 제가 연회비 내고 제가 계제료 내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연구자다 하고 이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연구 업적을 이제 쌓는 거고 해서, 저의 이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설가라는 정체성과 연구자라는 정체성, 더 협소하게는 이제 논문학자인데요. 굉장히 둘 다 아끼는 이제 정체성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 저의 꿈에 제일 부합하는 거죠.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 책을 읽고 책을 쓰는 사람. 근데 소설가는 소설만 쓰고, 논문학자는 이제 논문학 관련 에세이 혹은 연구서를 써야 되는데, 저는 좀 더 잡다하게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라는 호칭을 써버리면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되고, 요즘은 이 작가라는 말을 호칭처럼 쓰잖아요. 김영하 작가님, 문지혁 작가님, 뭐 저한테도 김연경 작가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편하게 부를 때는 연경 작가님, 이렇게 성 빼고, 심지어 지혁 작가님은 이러신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제가 문지혁이라는 이름을 이제 거론을 한 것은, 조만간 나올 제 책에 그 추천사보다 길게 썼죠. 평문을 이제 썼기 때문인데, 여기 찍어놓은 영상도 많고 아마 다음에 또 한 번 더 찍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작가 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직업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모두의 직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아실현의 측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밥벌이, 돈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정말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번역가처럼 이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2번 측면에서 그런데 악령은 제가 제일 먼저 번역한 작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번역서가 많아졌는데요. 저의 꽤 많은 번역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간 그 번역 작품이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고, 이것은 제가 석사를 수료하고 석사 논문을 쓸 때 그 무렵에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살쯤에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다시 개작을 해서 미름사로 이제 해서 바꿔서 열린 책들에서 미름사로 바꿔서 냈는데, 여기 뒤에 그 저자의 해설에도, 역자 해설, 저자가 아니죠. 저자가 아니고 역자입니다. 역자 해설에도 썼지만 20여 년의 세월이 공으로 간 건 아니에요. 엄청 번역이 축약이 되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요거와 관련된 얘기고,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번역가가 된 측면이 있다 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돈 얘기하면 조금 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계약 조건을 발설하지 않는다라고 된 거 아닌 다음에는 그냥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의도한 건 아닌데 인쇄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대 한 중후반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초반은 아니었고요. 이 악령은 돈이 별로 안 됐어요. 열린 책들에서 그때 악령 내고 난 다음에, 왜냐면 매절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많이 읽으시죠? 미름사에서 그 나온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너무너무 잘 팔린 거예요. 그렇게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세트도 되게 잘 팔리고, 미름사에서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그 전집으로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저는 사실 누가 그거를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홈쇼핑으로 엄청 많이 팔리는 바람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을 써서 세계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을 써줌으로 해서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저와 저의 일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어서 제가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낳는 그동안에 죄와벌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또 제때 출간이 됐고, 왜냐면 이제 미름사에서도 그 책은 되게 기다린 책인 거거든요. 제가 번역도 공을 많이 들였고, 왜냐면 이제 임신하고 임출육이라고 하는데, 그 임출육 시간에는 논문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보다 더 창의적인 작업은 오히려 더 하기가 힘들어요. 시간도 되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번역에 이제 매진한 것도 있는데, 그 투톱이에요, 투톱. 까라마조프하고 제하벌까지 이제 내고 나니까 돈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저의 수입으로 생각했던 어떤 금액을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한 달에 200인데, 한 달에 한 200 정도만 되면은 뭐 내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일단 넘어섰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역의 장점이 뭐냐면, 다 했죠. 하고 나서 출간을 했어요. 안녕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살면서 저한테 돈을 갖다 주는 그런 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쇄 정산 방식이 미름사에서 옛날에는 이제 선불제, 그러니까 책을 찍을 때 돈을 줬거든요. 선인세 개념으로. 그러다가 뭐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어떤 경영상의 이유겠지만 나중에는 후불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팔린 만큼 돈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조삼모사에서 먼저 주건 뒤에 주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한 달에 2, 300의 소득을 넘어서는 그에 육박하는 돈이 어쨌거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저 또 나이를 이제 먹게 되는데, 내가 제대로 대학에 자리를 잡았다면은 전임 교수, 그러니까 전임 강사죠, 조교수, 아마 부교수 정도까지 가야 되는 나이인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지금 못한데, 어느 날 그 인쇄가 들어오는 거를 보니까 이 정도면은 그 지방 국립대 어지간한데 뭐 조교수 내지는 전임 강사의 연금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일을 하지 않고 벌고 있는 거예요. 한때 일을 했죠. 그러니까 번역을 출간을 해놓고 그거에 인쇄로 버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른바 이제 네임밸류라는 건데, 이 이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번역의 어떤 속도, 양, 질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교수가 됐으면은 바빠서도 그렇고 뭐 게을러졌을 수도 있고요, 못할 건데 교수가 못 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번역은 계속 하는 게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체성, 소설을 쓰는 거랑 연구를 하는 거는 영감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영감이라는 게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나를 다독이는 건 있죠. 하루에 무조건 2~3시간은 앉아서 쓴다. 뭐를 쓰든지 쓴다라는 이제 그게 있는데, 항상 써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학교 가 있는 시간 동안 그동안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항상 써지지는 않을 때
하기 가장 좋은 일이 또 번역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영감이 별로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또한 번역은 굉장히 직업스러운 점이 있다는 거죠. 뭐 해가 지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아가지고 그 시간 동안 특정한 일을 한다 할 때의 직업에도 번역이 되게 부합해요.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돈인데, 이게 제가 불로소득은 아닌 것이, 까라마조프 했죠. 제화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악령도 새로 냈지만 또 그 사이에 지하로부터의 수기도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출판사 대표로 있던 선배의 권유 때문에 한 건데, 닥터 지바고도 했어요. 근데 닥터 지바고는 영화로 많이 만드니까 또 로맨스고 미디어셀러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를 번역을 해둬라. 너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러면 넌 대박이 터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잘 팔려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인생에는 기승전결이 없지만 저의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면, 결론은 다시 도스토옙스키가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톨스토이죠. 이 톨스토이, 제가 이것도 하나 번역을 했고, 지난 겨울에 이제 나온 것도 있잖아요. 제목이 뭐였지? 네, 이반 일리치의 죽음.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해가지고 번역을 꾸준히 페이스라고 하죠. 이 내 그 보폭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가능한 것이 일단 제가 전임 교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히 내적으로 창작과, 그러니까 소설 창작,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 쓰는 거는 많은 영감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습관, 성실성 일정 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외국어 지식이 있어야 돼. 외국어 지식 물론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밥 먹고 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성실한 모범생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치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게 러시아어잖아요. 영어 같으면은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는 시장이 넓은 대신에 공급도 또 넘쳐서 아마 제가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러시아어는 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말하자면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서 또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문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이제 쌓이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반대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지금 백치를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당연히 도스토옙스키만 계속 번역을 했으니까 사진 찾을 일도 적고 구문 파악도 빠르고 다 좋죠. 문제는 뭐냐면, 노화로 인해서 글도 잘 안 보이고, 마침표하고 있죠. 이 쉼표, 콜론하고 세미콜론도 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양과 속도인데 손가락, 어깨, 허리 이런 것들이 아파가지고, 그다음 눈손 협응이죠.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번역이 옛날에 아기 때 진짜 그 스물 몇 살 때 이거 악령할 때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다르고, 까라마조프도 귀국하자마자 30살에 시작을 한 건데,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6시간 정도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밖에 안 나가고, 제가 그때 저기 그 봉천 7동, 그러니까 낙성대동 원룸에 살았었는데, 그냥 밥 먹고 하는 시간만 빼면 하루에 담배 2갑 피면서 계속 번역만 했었거든요, 까라마조프를.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아이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체력적으로 일단 한계가 와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공평하게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번역 실력이 느는 것만큼이나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령했을 때만큼 어쩌면 이제 그거보다 덜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가 보다 더 하고 싶은 일, 소설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작업, 지금 이제 죽음의 집의 기록을 가지고 아마 이제 논문을 쓸 거고요. 근데 이제 레퍼런스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작품도 아직까지 숙지가 덜 됐고, 그걸 이제 읽는 작업, 또 읽으면서 메모하는 작업, 그런 걸 할 거고, 또 작업 틈틈이 이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직업이 소설가, 작가, 논문학자, 번역가 이렇게 이제 돼버렸는데, 만약에 제가 전문 번역가라면 이렇게 하고 싶은 작품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자신을 비전임이지만 교수로 또한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저는 지금 제가 충분히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200, 300, 한 달에 2, 300이면 되는데, 그 돈은 지금 차고 넘치니까 굳이 하기 싫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만나기 싫은 사람 굳이 만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재미없는 회의에 오랫동안 또 앉아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내 팔자가 상팔자네, 내 팔자가 원열 뎁사리 밑에 개팔자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역시나 심심해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도 그 직업, 진로 이런 거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중학교는 교과목에 그게 들어가 있던데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